귀공자. 박훈정 감독님 영화는 거의 다 챙겨봤는데 이번 작품은 이렇게 감독님의 특유의 시그니처가 좀 가득했다고 생각합니다. 칙칙한 하늘톤, 검은 양복, 흰 와인셔츠가 주는 그 특유의 위압감 같은 것들이 저는 시그니처라고 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마지막 전개가 더 아쉽긴 하지만은 이 김선호 배우님과 김강호 배우님의 연기만큼은 정말 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선호 배우님의 그 선한 얼굴 뒤에 숨겨진 광기를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마녀 때 이제 김다미 배우를 발굴했던 것처럼 배우의 얼굴에서 의외의 잔혹함을 끌어내는 능력이 좀 탁월하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자체는 추격이 주된 내용이다 보니까 산, 골목길, 도로 같은 다양한 배경들이 나오는데 이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액션들이 나름 잘 맞춘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웠던 장면 같은 거는 오히려 카체이싱 장면이 생각보다 길게 나오는데 저는 회복의 오프닝처럼 압도적인 임팩트까지는 없었어가지고 조금 아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생각보다 재밌게 본 영화여서 저는 재밌게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번외로 이제 여기서 첼시랑 벌리 축구 결과 같은 게 나오는데 2010년도 이후에는 이제 첼시가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도박에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피, 김원수 작가님의 소설이 원작인데 디 오리지널 버전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그 영화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 영화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낭만이라고 볼 수 있을지 저는 그런 걸 사실 개인적으로 느낄 수가 없었어가지고 그냥 배신만 하고 뭐 믿음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약간 좀 이상한 느와르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택과 상황의 길목에서 배신과 믿음이 교차해 피 튀는 전쟁만 벌어지는 낭만 없는 작품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캐릭터 쇼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이런 캐릭터 쇼 자체로는 나쁘지 않았지만은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간 이동도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전체적인 맥락도 뚝뚝 끊기는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 개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보실 분들은 평가가 좀 더 괜찮은 디 오리지널 버전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웃사이더. 이제 저는 제레미 레토 배우를 좋아하는데 연기도 잘하고 근데 이 배우가 고르는 영화랑 저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뱀파이어 영화로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사실 진짜 아쉬웠거든요. 모비우스. 근데 이번 영화도 저는 정말 이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묵직한 분위기는 잘 잡았는데 뭔가 그 알맹이가 굉장히 비어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영화가 야쿠자 세계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이 제레미 레토 배우가 연기한 배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제목처럼 외부인이 바라보는 야쿠자의 생활을 그렸다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웃사이더라고 보기에도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약간 라스트 사무라이 같이 라스트 야쿠자 이렇게 하기도 좀 이상하고 조금 저는 내용 자체가 중심을 못 잡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 직후라는 시대적 배경도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게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못 받았고요. 그래도 선입견일 수 있지만은 서양에서 흔히 묘사하는 일본식 배경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네온 사인 불빛, 스모, 좁은 골목의 술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을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지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아쉽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조폭과는 야쿠자가 굉장히 좀 또 달라서 한번 봤는데 전체적으로 본 느낌은 그냥 야쿠자나 닌자 이런 소재를 어쨌든 서양에서도 계속 많이 쓰는 거 보면은 참 이런 캐릭터성을 잘 살린 게 조금 부럽다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는 저는 추천 못하겠습니다. 밤이 온다. 저 인도네시아 영화는 처음 봤는데 정말 너무 징그러워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묘사가 많이 나오고 액션 수위가 높고 고어해가지고 호불호가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션의 과장된 표정이나 행동, 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옛날에 홍콩 영화 보는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속도감 있는 액션을 보여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좋았지만은 조금 호불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드보이를 좀 오마주한 듯한 좁은 복도 액션이나 아저씨가 떠오르는 1대1 전투 장면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영화 연출이 굉장히
세련됐고 또 해외에도 생각보다 영감을 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폐쇄적인 건물과 이제 마을 구성이나 이 실내 공간을 본 거는 조금 뭐 괜찮고 생각보다 흥미진진한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희한하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체가 수많은 섬과 부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조직의 관습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조직의 관습이 국법보다 우선시되는 분위기나 압박감을 잘 만들었는데 액션 수위가 너무 높고 주인공이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뭐 프리뷰나 아니면은 바면더 2가 나올 경우에는 스토리를 좀 더 보완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액션을 보고 싶다, 근데 고어한 거 잘 참는다 하면 그냥 뭐 볼만한데 스토리가 중요하다 하면은 호불호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타운 2015년도 영화에서 이제 10년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되게 지금 대스타라고 볼 수 있는 배우들의 좀 어린 모습을 보는 가 쏠쏠했습니다. 김혜수 배우님이나 김고은 배우님, 또 고경표 배우, 박보검 배우, 엄태우 배우님까지 지금 뭐 예능이나 유튜브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미지랑은 좀 다르게 연기하는 것도 재밌었고 특히 고경표 배우님이 되게 불쌍한 악역으로 나오는데 그 연기를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영화 너와 나의 감독님이기도 한 이제 조연철 배우님도 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기를 하는데 그 모습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영화 자체의 매력을 잘 못 느꼈습니다. 여성 느와르라는 점을 굉장히 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굳이 배경이 차이나타운이어야 되는 것도 생각해보면은 꼭 차이나타운이어야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좀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제 버려지는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 뭐 사회의 시선이 좀 덜 닿는 공간, 이렇게 소외된 공간으로 만들려고 차이나타운을 설정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10년이 지나서 그런지 저는 조금 애매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엄마라고 불리지만 자식으로 대하지 않는 그 관계가 나오는데 그 관계가 점점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초점으로 다룬 건데 저한테는 여전히 어려운 영화였습니다. 아쉬웠어요. 이번 주 영화 어워드입니다. 베스트 영화는 귀공자입니다. 저는 이제 배우들의 광기 어린 합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김선호 배우님의 그 선한 얼굴에서 나오는 광기가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포스터는 귀공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 그냥 메인 포스터보다 론칭 포스터가 더 심플하고 그래서 영화의 톤을 잘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베스트 배경은 밤이 온다입니다. 사실 액션을 돋보이게 하는 거는 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인도네시아의 특유의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속도감 있는 부분을 잘 담아낸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누아르라고 부르는 이 장르는 나무위키의 표현을 빌리자면 범죄나 사회적 윤리에 반하는 소재를 사용해 어두운 분위기를 부각시키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누아르라는 장르에 푹 빠져가지고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범죄와 어두운 사회 이면을 다루는 장르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장르이기도 하죠. 제가 어릴 때 본 영화 중 기억에 굉장히 남았던 작품이 친구거든요. 사실 어린 나이에 보면 안 되지만 옛날이기도 하고 동네 극장에서 그냥 어영부영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가면은 볼 수 있게 해줬어가지고 봤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괜히 데리고 왔다고 후회를 하실 정도로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 많은 친구였는데 어른이 봐도 묵직한 이 어둠을 담아내는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좀 흥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뭐 친구도 그렇고 타짜, 비열한 거리, 뭐 아저씨, 악마를 보았다, 신세계 이런 영화에서 큰 역할을 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르가 좀 예전만큼의 감동을 느끼기에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많은 영화를 보기도 했고 많은 작품이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물론 찾아보면은 마동석 배우님이 만든 범죄도시도 누아르 장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독전, 다만악에서 구하소서, 뭐 암수살인, 악인전 이런 묵직한 시나리오나 좋은 연기를 가진 작품들도 있지만은 뭐 늑대 사냥이나 뭐 인랑, 리얼 이런 작품들이 아쉬운 결과를 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흥미로운 소재를 던져놓고서 이거를 엮거나 풀어가는 방식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로 든 늑대 사냥은 전반부 임팩트가 진짜 너무 좋아서 기대를 했는데
후반에는 갑자기 어처구니가 없어져서 재미가 없어졌고요. 뭐 하정우 배우님이 주연했던 브로큰 같은 경우에도 여러 요소를 던져놓지만 이거를 굴러다니는 구슬처럼 엮지를 못했어요. 또 이제 느와르 특성상 되게 감정 짙은 장면이나 액션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괜히 난해하게만 표현이 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뭐 뜨거운 피나 아웃사이더 같은 게 제가 아마 그런 부분을 아쉽게 느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클리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너무 영화라는 게 많이 나오고 다양하게 소비가 가능하다 보니까 접하기 쉬워진 만큼 그 시선이 높아진 건데 그거를 괜히 더 비꼬고 하다 보니까 이상해지고 아니면 너무 그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예로 든 거는 독전2 같은 경우가 독전 처음 게 가지고 있었던 그 분위기를 조금 희석시켜버리는 아쉬운 작품이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있어 다행이고 이런 영화를 제가 보면서 기록을 남김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작진들의 노력을 좀 더 알리는 작은 창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취향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영화라는 걸 보는 거는 언제나 즐거운 행복이니까 좀 요즘 그래서 영화가 다 잘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많은 영화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음 주 5편은 또 어떤 영화를 봐볼까요? 다음 주 5편도 기대해 주세요.